성중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30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우부숭지 권경리가 아뢰기를 근래에는 아들 사위 아우 조카를 군관으로 개청하려고 하는데 성상께서는 사지에서 서로 구원한다고 여겨 모두 데리고 가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사위 아우 조카는 비록 무죄가 없더라도 속여 아뢰어 데리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게 되고 이러한 아들 사위 조카를 병조 호조 예조의 임무까지 나눠 임명하여 안팎이 서로 옹하여 패단을 만든 사람도 또한 많이 있게 되니 지금부터는 개청하여 데리고 가지 말도록 하고 만약 마지 못해서 데리고 가기를 허락한다면 그들에게 각기 임무를 나눠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절도 또한 장수를 구원할 수가 있는데 어찌 반드시 아들과 아우가 된 뒤에야 서로 구원할 수가 있겠는가? 다만 무죄가 있는 아들과 아우는 또한 마땅히 데리고 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후에는 아들 사위 아우 조카가 군관인 경우에는 병조에서 제주를 시험하고 난 후에 아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중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30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서북명 도원수 이극균이 아뢰기를 다갈은 겨울철에 군대의 행진에 기묘하게 쓰이는 물건인데 또 군관과 군사가 능히 스스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평안도에는 2,000부를 황해도에는 5,000부를 미리 만들도록 하여 각 진과 각 보에 나눠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일 병우 첫 번째 기사 중흥부 경력 윤탕로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도둑이 공릉의 제기를 훔쳐 갔는데도 참봉이 이를 숨기고서 아뢰지 않고 사사라이 주조해 만들었으니 추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실로 큰일이니 주서의 선전관으로 하여금 빨리 가서 이를 살피게 하라 하고 또 호문관 관원에게 명하여 여러 능의 두루 살펴보도록 하였다. 공릉은 예종의 비 장순 왕후 한씨의 능이다. 성종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안백명이 신등이 전일 대간의 채직을 보고 의기가 꺾여서 말하지 않는다고 여겨 논핵하니 이는 신등을 가리켜 벼슬을 얻기 전에는 얻으려고 근심하고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잃을까 걱정하는 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호문관에서도 또한 말하기를 어느 사람도 북방정벌의 그런 점을 말하는 이가 없다고 하니 이것은 신등을 가리켜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신등은 마땅히 부끄러운 얼굴로 관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동료들이 저희들을 공격하고 호문관에서 의논하니 이는 공의에 용납되지 않는 것이므로 외람되게 있으면서 명기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이와 같다면 그 조짐을 잘하게 할 수가 없다. 호문관은 나와 가까운 곳에 있으니 국가에서 의논해 정한 일을 중도에 와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말했으며 안평명도 어찌 이를 알지 못했을까마는 또한 이와 같이 말했는데 지금 경등은 말하기를 동료들이 공격하고 호문관에서 의논합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저 무리들의 의논이 어찌 옳은 것이 되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대간은 다른 사람의 논핵을 한번 당하면 마땅히 관직에 있을 수 없으니 감히 물러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어서 하기를 안평명의 말은 진실로 그런 것이다. 서울에 돌아온 지가 며칠이 되었으니 어찌 조정의논이 이미 정해진 것을 듣지 못했겠는가. 함부로 끄리낌 없는 말로서 동료들을 경솔히 깎아 말했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하였다. 대간이 두세 번 사직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안평명은 사람됨이 강직했으므로 지비가 되어 도임되는 날에 북방정벌의 그 잘못된 점을 간하고 또 동료들에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논박했다. 그런 까닭으로 대간은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던 것에 혐의하여 모두가 인피했던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일 병원 세 번째 기사 내금이 80명과 겸사복 20명을 어서하여 서북면 도원수 이격균에게 보이기를 이들은 모두가 날랜 군사인이 데리고 갈만한 사람이다 하니 이격균이 아뢰기를 신등이 바라는 바는 이같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30여 명일지라도 오히려 한도에 지나친 편입니다. 지금 시위가 허술하게 된다면 신자의 마음이 어찌 많이 거느리고 가는 것을 편안히 여기겠습니까? 내금이와 겸사복의 수요를 줄이고 관직이 서반을 띈 사람과 북방정벌에 참여하지 못한 한량인으로 가려 뽑아 데리고 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금이 30명과 겸사복 10명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서반과 한량인은 뽑아서 데려가도 좋다. 그러나 많이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일 병원 네 번째 기사 청송부원군 심해와 광명부원군 이극배에게 괴장을 하사했는데 나이가 70세에 찼기 때문이었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2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와 싸르기를 대간은 말하는 것을 책임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 동료들이 벼슬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잃을까 걱정한다고 지적하고 근신은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다고 지적합니다. 언관이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는 것은 나라의 큰 걱정이니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다는 이름을 한번 잊게 되면 만세의 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전교에 이르기를 대간을 자주 채직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신등은 생각하기에 대간이 국사를 말하다가 임금의 뜻에 거슬려 자주 채직되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한 일이지만 신등이 용렬하여 직책을 능히 다하지 못했는데도 사피할 줄을 알지 못한다면 그 패단은 자주 채직시키는 것보다 심함이 있을 것이니 신등의 관직을 갈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수합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2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성정원의 경국대전에 나타난 백문을 상고하는 조례를 살펴보도록 본부하다. 성정원의 전교하기를 장령 민감히 아뢰기를 경국대전 내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처부모, 남편, 처첩과 동생이 화회하여 나누어 가진 외는 관서한 문기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장례원에서는 무릇 노비를 승급하거나 매매하고 관서할 때 백문을 바치면 반드시 상기를 상고하게 되니 경국대전의 뜻과 어긋남이 있게 됩니다고 하였고 장례원에서는 아뢰기를 관서할 때 만약 다만 백문기 한 장만 상고한다면 간사하고 거짓임하는 것을 방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백문일 경우에는 2개를 상고하고 관서문기일 경우에는 1개를 상고하도록 한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고 하였으니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수의하도록 하라 하니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백문에 논의할 만한 것이 있으면 모름지기 상고하고 전해진 문기가 만약 확실하여 의심할 만한 것이 없으면 상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명하여 대간이 비엄한 것의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심해가 의논하기를 북방정벌의 의논은 이미 정해졌으니 새로 임명된 대간이 말하지 않는 것이 무슨 과실이 있겠습니까? 다만 은건히 논박을 당하니 관직에 있기가 미안할 뿐입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대간이 이념하는 것은 좋은 듯 하지만 그러나 그 뜻을 따라 채직시킨다면 후일의 대간이 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다는 비방을 면하려고 다투어 의논을 일으켜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치지 않을 것이니 국가의 일이 어느 때에 진정되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지금 대간이 와서 아랫말을 살펴보니 형세가 멈출 수 없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지금 대간을 채직시키고 임명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 그들이 마침내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을런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한두 사람의 이 일로서 그들의 비염을 들어주는 것은 아마 옳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윤호는 의논하기를 지비가 채직을 당했는데 대간을 어찌 모두 채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 철견은 의논하기를
국가의 큰 계책이 이미 정해졌으니 대간이 말하지 않은 것을 어찌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다고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일에 한 사람의 논박으로서 대간을 자주 퇴직시키는 것은 대체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대간의 직책은 위로는 군주를 규건하고 아래로는 백관을 규철하여 동료에게 이르기까지 또한 마땅히 옳은가 그른가를 서로 의논하여 바로잡아야 하니 동료가 문책하는 바가 나에게 있다면 마땅히 마음을 고치고 절개를 힘써야 할 것이고 나에게 없다면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순리대로 지키고 있을 뿐인데 어찌 스스로 원수가 되어 서로가 다투어 잘못을 적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아마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습관을 이루게 될 듯합니다. 지비는 이미 받고 임명하도록 명했으니 나머지는 모름지기 모두 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이 극도는 의논하기를 지금 대간이 면직을 청하는 말을 보건대 과연 이의 대체에 합당합니다. 다만 국가의 일은 갑이 옳다 하면 을은 그르다 하여 서로가 바로잡아 이루게 되니 혹은 말하기도 하고 혹은 잠잠히 있기도 하는 것은 또한 각기 그 소견에 따라 할 뿐이므로 각기 그 의논을 고집하여 서로가 시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은 어찌 말을 하지 않은 것이 그런 것이 되고 극은한 것이 옳은 것이 된 줄을 알겠습니까? 또 그일의 대가는 큰 일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도 자주 채직을 당하여 떠나게 되니 일의 대체에 해로울 듯합니다. 지금 비록 시종이 논액하더라도 대간이 과연 관직을 잃을 것을 근심하여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다는 사실만 없다면 모름지기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성근은 의논하기를 지금 북방정부의 그사를 한편에 쓰는 무기는 흉한 기구이고 전쟁은 위태한 이름으로 일으킬 수 없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오랑캐에게 욕을 당했으니 죄를 묻는 그사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이 두 가지 의논은 각기 주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어찌 반드시 낱낱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이것이 공론이므로 서로가 방해되지 않을 듯하지만 다만 대간의 의향이 다름이 있으면 같이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안평명을 이미 받고 임명하도록 명했으니 그 나머지 사람은 채차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 의논을 가지고 대간을 불러 보이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세상의 의논이 내 마음에 부합하다. 대저 사람들의 의논이 어찌 모두가 낱낱이 서로 같을 수가 있겠는가? 한 사람의 의논으로서 대간을 채차했는데도 경등이 이와 같고 후일의 대간도 이와 같다면 과연 어세겸의 의논처럼 아마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습관을 이루게 될 듯하니 이것이 옳겠는가? 경은 마땅히 이념했으나 안 될 것이다 하니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득이 직임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전일에 아랜 것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의논하는 사람은 대간을 자주 채직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또한 한 가지에만 집착하는 의논입니다.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서 구차스럽게 용납되려는 자가 언관에 요란되게 있는 것과 자주 채직시키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폐해가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사람은 안평명이 이미 채직되었으니 대간은 채직시키지 않아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고 말하지만 안평명의 채직은 신등과 더불어 서로 모순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논액한 바가 신등의 병통에 매우 맞았던 것인데 예쁘도 지금까지 어찌 논액을 당하고서 이 직책에 외람되게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신등은 차라리 중형의 벌을 받을지언정 결탄국 관직에 나가서 상상의 정치에 누를 끼치고 명기를 더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간이 두세 번 이를 청했으나 또한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로 254권 성종 22년 6월 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호문관 부재하 김심등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북방정벌의 거사가 지금 비록 이미 정해졌다 하더라도 서쪽의 적이 바야흐로 일어나서 변방의 보고가 아주 이릅니다. 방어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치우치게 경정을 둘 수가 없고 죄를 묻는 군대를 한꺼번에 일으킬 수 없으니 창건대 북방정벌을 그만두고 서쪽 변방을 지키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게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나라에서 당초 북방정벌을 의논할 때 서쪽 변방에서 불화의 단서를 일으킨 것을 사람들이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홍문관에서 서쪽 변방의 일을 핑계삼아 북방정벌을 중지시키려고 하니 이는 국가의 이번 거사를 거르게 여기어
이러한 의논이 있게 된 것이다. 정승등은 홍문관의 관원을 불러서 그들의 적을 막는 계책을 물어서 아래도록 하라. 만약 계책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홍문관의 관원도 또한 장수를 임명하여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반드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아울러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김심등이와 사례기를 신등이 함께 의논하여 상소한 것이고 이를 주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고 또 글로써 아뢰기를 국가에서 북방정부를 의논할 때를 당하여 평안도에서 사변이 있었던 것은 이미 헤아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일 상소에 이미 상세히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요동에서 보고한 바가 있고 또 평안도의 성식이 있어 그 형세가 바야흐로 강성한 대로 유독 영안도에서만 크게 거사하는 것이 옳지 못한 까닭으로 다시 신청을 모독했던 것이니 신등의 뜻은 마땅히 양계를 엄중히 방비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심해등이 아뢰기를 헌문관에 쓰는 마음에 품은 회포가 있으면 반드시 주달하니 그들의 뜻은 변방의 방어를 엄중히 하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를 주장한 사람을 비록 묻는다 하더라도 자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김신등이 등에게 전교하기를 처음에 북방정부를 의논할 때 그대들이 이미 서쪽 변방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였는데 다만 그대들만이 아니라 견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를 말하였다. 나도 또한 어찌 서쪽 변방에 사변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서 북방정부를 거사했겠는가. 비록 나웅이 이를 말하지 않고 박승질이 이를 아뢰지 않았더라도 국가에서 어찌 서쪽 변방의 이를 잊었겠는가. 조지서도 또한 경연에서 아뢰기를 시위하는 병조를 북방정부에 다가게 해서 시비를 허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고 했으니 이것은 북방정부를 중지시킬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지금 다시 다른 말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는 김신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애초에 어찌 서쪽 변방에 병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지금 박승질과 어순이 자주 성식을 보고하는 까닭으로 감히 다시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심해등이 등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이 거사는 내가 혼자서 결단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채용하여 계책을 정한 것이다. 헌문관에서는 국가의 큰 계책이 이미 정해진 것을 알면서도 또 이러니 저러니 다른 의논을 하여 인심을 안정되지 못하게 하도록 하였다. 일찍이 전지하기를 북방정부를 감히 비평하는 사람은 큰 형벌에 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헌문관도 말할 책임이 있는 까닭으로 우용하여 감히 국법으로서 처단하지는 않는다. 후에도 다시 이와 같이 한다면 용납할 수 없으니 이런 내용으로서 이들에게 하교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오순이 치게 하기를 강계부의 백성들이 알리기를 안찬의 목책은 얼음이 얼어붙을 때에 사람과 가축을 많이 첩입하게 되면 사로잡혀갈까 염려가 됩니다. 이 목책을 폐지하고 마땅히 고산리 등지에서 부근의 사람과 가축을 첩입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므로 신등이 친히 이 목책을 사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진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산들이 찹찹이 주위에 빙 둘러 있으므로 만일에 오랑캐의 기병이 쳐들어와 이웃에 있는 보를 바로 공격한다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고기를 범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신은 실로 한심합니다. 이 목책을 폐지하고 그 강계, 만포, 고산리 등 여러 진 부근의 사람과 가축은 각기 본진의 성내에 첩입시켜 적의 병고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도는 이상 및 의정부와 변방의 일을 아는 재성을 불러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윤필상 홍흥 2급 변호사신 연호 이병정이 의논하기를 오순이 아랜바가 진실로 합당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관한 일을 머리서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극균이 이미 도원수의 명령을 받고 친히 그 땅에 다다랐으니 목책을 그대로 둘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여부를 자세히 살펴서 아뢰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3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지금 정규를 받건대 서울 안에 사납고 용맹스러운 군사 1,000명을 본조에서 보원수와 함께 제주를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 정벌에 따르는 것을 꺼려서 거짓으로 화를 쏘지 못하는 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참건대 검으로 거짓으로 화를 쏘지 못하는 지 않은 사람은 곧 제주를 시험하는 곳에서 장형 100대를 집행한 후에 공세우기를 기하나 양계의 아주 먼 변방에 충군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254권 성종 22년 6월 4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란 내가 거듭 생각해 보았지만 어제 홍문관에서 상소한 뜻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처음에 북방정부를 의논할 때 홍문관에서 또한 이를 말하였는데도 황해도 군사를 애초에 북방정부에 뽑아 넣지 않은 것은 오로지 서북지방에 장차 사변이 있을 것을 위한 때문이었으니 어찌 지금을 기다린 후에야 서북지방에 사변이 있음을 알았겠는가. 조지서도 또한 경련에 싸르기를 시위가 허술한 것이 염려되므로 마땅히 하삼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서울을 방해해야 될 것입니다고 했으니 북방정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제 도리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였는데 승지 등이 아뢰기를 북방정벌과 서북지방을 방하는 것은 비록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국가의 조치인 것을 알고 있으니 홍문관에서 어찌 알지 못하고서 말을 했겠습니까? 다만 북방정벌을 정지시키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가 다시 진술한 것입니다. 하자 잔교하기를 마음에 품바가 있으면 이를 진술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북방정벌은 조정의 인원은 이미 정해졌으므로 홍문관에서 말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 일을 내어 여러 번 정지시키기를 청하니 사조의 기세가 저상되어 떨치지 못할 것이니 나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까닭으로 이를 물었을 뿐이다 하였다. 이어서 윤필상홍은 노사신 이철견 이극돈 성근을 불러 전교하기를 북방정벌의 일은 홍문관에서 처음부터 이를 말했으나 중간에 와서 그쳤는데 지금 큰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다시 이 일을 내어 인심을 요동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홍문관에서 당초부터 여러 번 말했으나 큰 계책에 이미 정해진 것을 알고서는 중지했는데 지금 함부로 이를 말하고 있으니 이 일의 대체를 아주 잃었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이미 안정된 인심을 요동시키는 것은 책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이루려고 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자 장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4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이 상서하여 말하기를 신이 김주성가에게 상을 내려 간첩을 행하는 계책으로 천청을 오르러 모독했으나 윤호를 얻지 못했는데 물러와서 이를 생각해보니 대저 적의 사정은 귀신에게서 찾아낼 수도 없고 이래서 본보기로 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사람에게서 찾아야만 적의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장수가 될 수가 없으며 군주의 보좌가 될 수가 없으며 이기는 주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첩이라는 것은 신기한 기율이나 군주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삼군의 일은 간첩보다 친밀한 것이 없고 상은 간첩보다 후하게 할 것이 없으며 일은 간첩보다 비밀히 할 데가 없으니 성지가 아니면 간첩을 능히 사용할 수가 없으며 인의가 아니면 간첩을 부릴 수가 없으며 미묘한 지혜가 아니면 간첩의 실정을 알아낼 수가 없으니 미묘하고 미묘하게도 그 간첩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간첩은 5가지가 있지만은 그 고을 사람을 인하여 사용하는 것이 지금의 계책입니다. 옛날에 위효가는 황금과 비단으로서 제나라 사람에게 미끼를 수 없게였는데 제나라 사람이 멀리서 서소를 보내왔으니 심히 간첩을 이용하는 방법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몇 필의 포화를 아껴서 소금 몇 대와 그릇 한두 개로서 적의 사정을 깨어 알아내려고 하니 비유하건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고 배를 버리고서 강 건너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의논하는 것에 오늘 한 가지 변고를 보고하고 내일 한 가지 변고를 보고하는데 우리가 모두 낱낱이 상으로 보답한다면 장래에는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만약 또 혹 상을 주기도 하고 혹 상을 주지 않기도 한다면 도리어 원한을 생기게 할 것이니 대저 오랑캐를 대우하는 방법은 마땅히 전일의 규정을 일체 따라야만 할 것이고 별도로 새로운 예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는 다만 평상시에 오랑캐를 대우하는 방법이고 전쟁을 할 때는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 더욱이 상과 벌은 한때 시행하는 것이지 후일에 예를 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방에서 오랑캐가 비록 국가가 이롭거나 해로울 바가 없는 것일지라도 그들의 하고자 하는 것은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도 유독 김주성가에게는 병구를 보고한 공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서 소금 몇 대로서 그 공을 보답하려고 하니 신은 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서도의 명령을 받았으니 감히 이 일로서 한때의 공을 꼭 선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을 보답하는 법칙에서 옳지 못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이 극균이 아랫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자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4일 기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사자를 올리기를 어제 내린 유시에 이르기를 지금 홍간에서 논행한 바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늘에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말을 하면 이는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있으면 이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안 100명이 지비가 되어 이미 사헌부에 나가 동료들과 더불어 서로 만났으니 이는 옛날 사람의 이른바 동료는 형제의 의리가 있다는 것인데도 그가 신 등의 인품을 논평하여 그 병통을 바로 맞췄으니 이것은 저늘이 대간에게는 없었던 일입니다. 잘난 척한 얼굴을 하고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결단코 옳지 못합니다. 만약 굳이 피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로 안 100명의 관직을 잃을 것을 근심한다는 말이 곧 평생토록 조모가 되어 지하에서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등은 이 일로서 마음의 가책을 느껴 천위를 총모한 것이 이러한 극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안평명을 옳지 못하게 여겨 채직시켰는데 경등이 안평명의 말을 꺼려서 굳이 사직하기를 청하니 어찌 옳지 않은 말로서 옳은 사람을 채직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고 이어 정승 등에게 전교하기를 대간 등이 안평명의 말을 꺼려서 여러 번 사직하기를 청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를 채직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조정의 의논도 또한 옳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안평명이 관청에 나가서 동료들과 서로 만나고서는 곧 그날 대궐에 나와서 논박하였으니 이것은 대간이 안평명과 원수가 된 것이다. 그 형세가 지금에 있을 수가 없고 대간이 이와 같이 여러 번 청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니 윤필상 이철견 이극돈 성건이 의논하기를 다만 안평명이 이를 논했을 뿐만 아니라 홍문관에서도 또 따라서 이를 논했으니 대간이 굳이 사직하는 것은 스스로 처신하는 데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서 이를 논한다면 대간이 진실로 실수한 일이 없으니 3번 사양한 후에 명령을 받으러 관직에 나아간다면 무엇이 스스로 처신하는 의리에 해롭겠습니까? 지금 만약 그대로 채직하기로 명한다면 이는 사람들의 말이 무겁게 되고 조정의 명이 가볍게 될 것입니다. 하고 홍은과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전일에 안평명을 받고 임명한 것은 대간이 실수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간 등이 임금의 뜻을 본받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논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여러 날 동안 굳이 사직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으니 그 형세가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속기 고쳐 임명하여 직무를 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였다. 대간 등이 다시 글로써 아뢰기를 신등이 관직에 있으면서도 그 직위에 적합하지 않으니 무리와 회방이 서로 뒤섞여 일어나서 이미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또 부끄러움을 알고서도 피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두 손깍질을 하면서 말하기를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는 사람이요 영화와 국록만 탐내는 사람이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며 언관에 외람되게 있는 것이 이 사람으로 시작됐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의 의논과 비난이 더욱더 수선스러워질 것이며 사관이 책에 써서 후세에 이를 전한다면 후세의 사람들이 어찌 신등의 옳은 날의 진실된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 일로서 뼈가 녹고 간이 잘리는 듯 하였는데 또 상상의 교지에 지금 만약 들어준다면 자주 채직시키는 패단을 장차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이는 신등이 대의에 있어서 결단코 관직에 있을 수 없으며 작은 패단 때문에 머무르게 된다면 공론이 더욱 두렵습니다. 대저 신하의 뱃설을
함과 벼슬을 물러 남은 의리에 있어 10분, 9분이 매우 옳고 1분이 혹시 미안함이 있다면 벼슬을 떠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명칭인 대간인 사람으로서 비방을 당함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신등의 진실된 마음을 민망히 여겨 빨리 파직시켜 물러가도록 명하소서. 신등은 구사 일생일뿐이니 결단코 관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성 등에게 전교하기라. 과연 여러 사람의 의논과 같다. 대간이 임금의 명령으로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다만 안평명의 말을 꺼리하여 이와 같이 함부로 청하니 형세가 관직에 있을 수가 없겠다. 빨리 이를 채직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94권 성종 22년 6월 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이보다 먼저 내관 신종량이 정숙용의 여종 막덕과 더불어 서로 꾸짖어 지척하며 말하기를 나는 너의 상정과 나란히 서서 농담으로 서로 말하는데 너가 어찌 나에게 대항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으므로 명하여 의금부에 내려 치국하도록 하였는데 율이 교대시에 해동되었다. 이때 이르러서 어서 하여 이르기를 신종량은 나라의 간호로서 궁인을 지척했으니 국법으로는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식한 소환이 망령된 말을 한 것이니 사형을 감면하고 곤장을 쳐서 영안도의 아주 먼 변방에 관노로 영구히 소속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평안도관 절사와 절도사에게 하사하기를 도내 평양부의 군사는 비록 수천 명이 된다고 하지만 군장과 마필을 전혀 스스로 갖추지 못하고서 맨손으로 부방하였다가 곧 도망에 흩어지게 되니 이것은 다만 수령이 부지런히 점검하여 살피지 않은 소치일 뿐이며 진장도 또한 감사 본능에 있는 군사라 하여 죄를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미리 신칙하고 정돈하게 하며 그 군사들을 부방하는 데 출발시킨 후를 기다려 혹 양실이 모자란다고 이끌기도 하고 혹 어버이가 병이 났다고 말하면서 도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 비록 형률에 준하여 주의를 과하더라도 부방하는 고통이 형장을 받는 것보다 중한 까닭으로 두려워하고 끓이는 바가 없을 것이니 지금은 종군법에 의거하여 맨 먼저 도망하는 사람은 목을 베어 여럿신에 돌리게 하라. 다만 군사 등이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고 구습을 따라 법을 범할까 염려스러우니 경은 널리 통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북정 도원스 허종에게 하사하기를 양계와 황해도는 땅이 넓으나 사람이 드문 까닭으로 비록 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강제로 이사시켜 변방에 충실해지도록 했는데 지금 이사하여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한 사람이라도 만약 현장 공로가 아니면 쉽사리 방면시킬 수는 없으니 반드시 선봉으로 적을 쳐부순 사람에게는 스스로 속죄하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5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이 이는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윤민을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성세명을 복렬대부 수 사헌부 지비로 황사효를 봉정대부 수 사관은 사관으로 김명수를 통훈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안유경을 통훈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유경을 통성랑 사헌부 지평으로 홍계원을 봉직랑 사헌부 지평으로 이계복을 조산대부 사관원 정은으로 정수광을 봉직랑 사관원 정은으로 신정후를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영수는 학조의 세력에 의지하여 사판에 올랐는데 재간과 국량이 있어 영덕 현령이 되어서 능력이 있다고 일컬어졌다. 그러나 학문이 없고 청렴하고 결백한 지조가 없었는데 이가 어찌 사헌부의 기강을 맡을 사람이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6일에는 신의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비 성세명이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지비가 되었을 때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서 말하지 않은 이로서 파면을 당했는데 지금 다시 지비가 되었으니 어찌 능히 직책을 다하겠습니까? 사직하기를 원합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성전시로 254권 성종 22년 6월 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황사효와 사헌부 장령 안요경이 와서 아뢰기를 신 안요경은 곧 신 황사효의 자부인데 대가는 일제인이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하위에 있는 사람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시로 254권 성종 22년 6월 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사관원 헌납 정타기와 사례기를 새로 제수된 집이 성세명과 정한 이 계복은 일찍이 대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말을 하지 않은 대간이라 하였으며 홍문관에서 또한 논박했던 까닭으로 관직을 파면시켰던 것인데 지금 다시 대간이 되니 온당하지 못합니다.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조에서 어찌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의망하였는가 그것을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성조시로 254권 성종 22년 6월 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지하기를 대개 듣건대 적절한 군국의 시급한 일이라고 한다. 진실로 곡식이 많고 재물에 여유가 있어서 이로써 나라를 지키면 튼튼해질 것이고 적과 싸우면 이길 것이니 무엇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겠는가. 한 나라에서는 백성을 모집하고 곡식을 드리라는 조서가 있었고 송나라에서는 부중에 주량을 드리라는 법령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가 권도로 그때의 사정에 맞도록 한 것으로서 변방의 방비가 충실해지도록 하려고 한 것뿐이다. 우리나라는 근년 이래로 연사가 자주 풍년이 들지 아니하여 군량이 넉넉지 못하니 곡식 따위로 비중하는 한 가지 일을 마땅히 강구하고 계획해야만 할 것이다. 하며 지금 서북 양계의 바야흐로 변경의 경보가 있으니 수만 명의 무리를 장차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운반의 노고를 아마 능히 지탱할 수가 없을 듯하니 대소 신민으로 하여금 두 도에 저축된 것은 있는 곡식의 수량은 모두 사실대로 계문하고 각기 그 값에 따라서 서울과 지방의 배와 곡식을 원하는 데 따라 교환하도록 하라. 이는 한때 임시 편의한 것사이고 억지로 품삯을 주고 사들이는 것과 비교할 바는 아니니 중앙과 지방에 알아듣게 다 이뤄서 모두 자세히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254권 성종 22년 6월 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좌부 승지 권갱이가 아뢰기를 이 만옥의 말에 경흥에 돌아와서 들으니 전일의 변방을 침범한 자는 곧 도굴, 사거, 니마차 등 삼종족의 올적합이 마음을 같이 먹고 한 것이므로 신은 향후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데를 당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을 세우려고 하니 북방정벌에 따르기를 청합니다 하고 하므로 신이 그 동료에게 물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이 만옥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고 하였습니다. 용모를 살펴보니 나이는 겨우 28, 9세 정도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국가에서도 또한 저들의 삼종족의 올적합이 도둑질한 것이라고 의심했으나 확실히 알지는 못했는데 이 만옥은 어느 곳에서 이를 들었는가 그것을 다시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이만옥을 불러와서 물으니 이만옥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 겨울에 아내를 거느리고 서울에 올라올 이 일 때문에 경흥으로 돌아갔는데 골관 올적합이 이 도롱이 경흥 건너편 깊은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그 도둑질한 사람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니마차, 사거, 도골, 삼종족의 올적합이 한 짓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향후한 사람으로서 이곳에 와서 시위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때 마땅히 성상의 뜻을 받들어 힘을 다해 일을 해야 할 것이므로 북방정벌에 따르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만옥에게 갑옷과 투구 그리고 활과 화살을 하사하여 북방정벌에 따르는 것을 허가하라. 만약 마음과 힘을 다해 공을 세운다면 마땅히 차례를 밟지 않고 농공행상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시로 254권 성종 22년 6월 7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이주 좌랑 권경유가 당상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성세명과 이 계복은 신등이 그들과 더불어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세명은 일찍이 시정을 지냈으니 생각으로는 임무를 감당할 만하다고 할 것이나 또 대가는 반드시 산망을 갖추어야만 하고 사람도 또한 수요가 있는 까닭으로 같이 주의했을 뿐이니 만약 조정에 묻는다면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일찍이 대간이 되었으나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던 이유로서 파직을 당했는데 지금 이조에서 의망한 까닭으로 낙점을 했을 뿐이다. 성세명 등이 또한 와서 피험하려고 하니 한번 논박을 당했다면 마침내 대간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이를 양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7일 임자 5번째 기사 북정 도원수 허종에게 하사하기를 향화한 이만옥이 경흥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사촌형 도롱오에게서 들으니 그는 경흥에 쳐들어온 적들은 다만 도굴뿐만이 아니라 사그와 니마차가 더불어 공모하여 노략질을 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이것이 비록 전에 들은 말이라고는 하나 또한 반드시 틀리지 않을 것이니 경은 이 뜻을 알고서 좋지 않은 것이 좋겠다. 또 이 만옥이 정벌에 따라가서 힘을 쓰려고 한 까닭으로 갑옷과 투구 그리고 활과 화살을 주어서 이를 허락했으니 경은 그것을 자세히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7일 임자 6번째 기사 좌부승지 권경이가 아뢰기를 전일의 전교에 향화인이 정벌에 따라갈 때 모두 기마와 복마를 주도록 하라고 했는데 겸사복 이옥은 향화인입니다. 그늘에 정벌에 따라가려고 한 까닭으로 말을 주기를 청하였고 또 노예가 없기 때문에 사복시의 구사를 또한 데리고 가려고 하니 어떻게 하여하겠습니까? 만약 이옥에게 말을 주게 된다면 이 만옥에게도 또한 말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아랫바에 따라 말을 주도록 하고 이옥에게는 사복시의 구사까지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8일 개축 첫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은효손에게 하사하기를 경이 아랫바 별일을 정지시키려는 뜻을 자세히 알았는데 경이 배사한 날에 내가 별이의 폐해를 말한 것은 이를 혁파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다만 파견한 별이들이 그 직업에 전심하지 못하고 병을 치료한다고 이름만 내세우고는 민간에게 폐해를 끼치므로 감사로 하여금 이 폐를 알고서 검거하게 하려고 한 것뿐이었다. 경은 내 뜻을 자세히 알고서 다시 권성징악을 시행하여 의자로 하여금 위임한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8일 개축 두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허종과 북도절도사 성준에게 하사하기를 회령, 고령은 알타리가, 종성은 온성, 경원은 올량합이, 경흥은 골관, 여진 등이 성 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부락도 각기 다르고 마음도 또한 같지 않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북방 정벌하는 때에 정벌에 따라가 길을 인도하는 것은 그들의 순종을 기필할 수가 없겠습니다고 하니 시기에 임하여 그를 내려 계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 뜻을 알도록 하고자 하니 그것의 편부를 급히 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9일 갑인 첫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대관 이예수 종무승과 월중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어 토삼루를 바치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9일 갑인 두번째 기사 의정부 병조 한성부의 당상관과 서북면 도원수 북정 부원수 등에게 명하여 변방승지와 함께 정벌에 나가는 서울군사를 훈련원에서 활쏘기를 시험하도록 하고 이어 도승지 정경조와 조하승지 허침에게 명하여 선온을 가지고 가서 하사하게 하고 또 음악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9일 갑인 세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재신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백성의 기쁨과 근심은 수령의 현명함과 우매함에 임하여 있으니 경은 그것을 가서 살피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계문하여 물리칠 것이며 현명한 사람도 또한 마땅히 아뢰도록 하라 하니 김재신이 아뢰기를 신이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용렬하여 성상의 뜻에 부응하지 못할까 염려할 뿐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9일 갑인 네번째 기사 심해 홍은 등에게 상세명 이 계복을 개자시키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다. 심해가 의논하기란
은권이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서 말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지만 그러나 전일에 말하지 않은 것으로서 채차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성세명과 이 계복이 그때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던 일은 신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묘한 일이 아니면 한때 인원을 어느 날에 와서 추구하는 것은 대체에 합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성세명 등이 일찍이 대간이 되어 비록 말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부터 이후에 간관의 책임을 다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때의 실수로서 경솔히 진퇴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성세명과 이계복은 일찍이 말하지 않은 이로서 채차를 당하는데 비록 끝내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동료들이 논박하니 함께 있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성세명 등이 전일에 비록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서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모두가 품행이 단정한 선비이니 오늘날에는 절개를 힘써서 스스로 진력하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전일에는 대간으로 동료들이 서로 경계하고 책망하는 사람은 예의에 따라 모두 채차시켰으니 성세명 등이 반드시 편안하게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관원에서도 또한 반드시 아래기를 고집하여 이러니 저러니 하는 부산한 모양을 이루게 될 것이니 신의 뜻에는 체임시키는 것이 양쪽이 편할 듯합니다 하고 이극도는 의논하기를 성세명과 이계복이 이미 간관의 논액을 당했으니 지금에 나아가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전일에 이른바 대간이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서 말하지 않은 것이 어떤 일을 마땅히 말해야 하는데도 말하지 않았던 것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제는 한도가 있으니 한번 실수한 후에 지난 일을 논액하기를 이와 같이 하여 종식토록 청관 요직에 소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계의가 천선하도록 기다리는 도리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만약 이들을 채직시킨다면 다만 대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후일에 다시 대간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전일에 비록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때 이 말이 어찌 다 옳겠는가? 채직하지 말고 성세명 등을 불러서 이를 다 이르게 하라 하였다. 사관은 헌납 정탁이 와서 아뢰기를 대간은 말할 책임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 있는데 전일의 상교에 이르기를 이 요청은 관직을 받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다고 아울러 말하는 것은 애매한 일이다. 채직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직임을 받은 자가 이미 오래된 사람들은 마땅히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으므로 다시 대간에 임명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때 참판 한근은 상관에게 의지하고 알침하였으며 정문영은 그 아들을 승서시켰는데 대간은 이를 논박하지 않았고 의정부에서 이를 논박했으니 윤언노의 방납관계에 이른 대간이 논박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다는 이유로서 파면을 당했으니 이것은 말할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때에 말이 없는 대관으로 이끌고 있으니 조정에 비록 인재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무리들로서 다시 대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은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말하고 없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데 어찌 마땅히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도 매양 이를 말하는 것으로 일과로 삼을 필요가 있겠는가? 정숙지의 일은 의정부에서 먼저 논박한 까닭으로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것이고 윤언노의 일은 대간도 또한 말했던 것이니 어찌 한때의 일로서 종신토록 폐기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성세명과 이계복 등이 사피하기를 굳이 청하니 전교하기를 홍문관의 말로서 대관을 자주 채직시키는 것은 그런 일이다. 그러나 이미 논박을 당했으니 반드시 직임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성세명과 이계복 등을 바꿔 임명하라 하였다. 정탁이 다시 하르기를 이조에서 성세명 등을 언간에 주의한 것은 반드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니 이를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0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극균과 참판 이계동 참이 이집 등이 와서 아뢰기를 헌납 정탁이 신 등이 성세명과 이계복을 주의한 일을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죄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신 등이 대관을 의명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기국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를 살펴서 추천하는데 신 등은 성세명 및 이계복과 더불어 일찍이 일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됨을 자세히 알 수가 없었으나 성세명은 청관의 반열을 두루 지냈으며
한 번도 대론이 없었던 까닭으로 신등은 순정한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복은 신진의 선비인데 여러 낭청에게 물어보니 모두가 말하기를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의망했던 것인데 신등이 어찌 이와 같이 논역을 당할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신등은 그 직위에 적합하지 못하니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성세명과 이 계복을 받고 임명하는 것은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성세명과 이 계복이 모두 스스로 사피하고 헌납도 또한 이들을 논박했던 것이니 이 계복은 동료들에게 논박을 당하고 성세명은 맡은 관사는 비록 다르지만 같은 대간인 까닭으로 마지못해서 이들을 채직시켰을 뿐이다. 그러니 이조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대저 지금의 대간은 옳고 그른 것은 헤아리지 않고서 다만 복사를 말하는 것으로만 옳은 줄로 여겨 일마다 말하게 되니 홍간에서도 만약 품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이를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국사를 말할 때에 가령 10인이 함께 앉아서 서로 가부를 말하다가 여러 사람이 아래야 한다고 말한 후에 이를 아뢰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지금은 각자가 소견을 고집하고서 국가의 큰일을 모두가 말하려고 하는데도 이를 저지시켜 옳지 못한 일이다. 성세명과 이계복이 비록 한때 논액을 당했지만 어찌 이 일로서 이들을 버리겠는가? 대간을 주의하는 것이 어찌 옳지 못한 일이 되겠는가?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이 12년 6월 10일 을미호 두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정타기와 사르기를 굴량이 넉넉지 못하니 마땅히 북방정벌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북방정벌을 정지시키려고 말하는 것인가 하자 정타기 아르기를 북방정벌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까닭으로 그 큰 패단을 들어서 이를 아랜 것뿐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다는 비난을 면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이 같은 소활한 말은 다시는 논개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1일 병진 첫번째 기사 상부장령 김영수가 사르기를 집이 성세명과 장령 안요경을 이미 받고 임명하도록 명하였는데도 집평등이 모두 서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문을 갖추는 것이 서경의 규정인데 본부에서는 다만 신과 대사원만이 있을 뿐이니 지평의 서경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평안도에서는 우리나라의 변장이 먼저 그 도리를 잃었으니 비록 박승질의 서장이 없더라도 장수를 보내어 비유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영안도에서는 오랑캐가 먼저 우리를 침범했으니 마땅히 토벌해야만 될 것이나 오랑캐가 반드시 그 죄를 스스로 알고 있으므로 엄중히 방비하여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삼도의 병졸로 먼 길을 걸어가면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할 것이고 오랑캐는 편안한 형세로 필요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지금의 가서 정벌하는 것이 사세히 어떠하겠습니까? 또 듣건대 군사를 점령할 때 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난 사람이 그 말을 관청해서 몰수하여 말이 없는 군사에게 주도록 한다고 하는데 비난한 군사가 그 빌린 말을 몰수당한다면 반드시 그 주인의 값을 보상해야 할 것이니 사정이 애매하게 됩니다. 참건대 그 말은 빼앗지 말고 다만 그 죄만 다스리소서. 또 듣건대 난신에 연좌된 사람을 모두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강상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서경을 이원으로 하는 것에 무슨 해담이 있겠는가? 북방정벌은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에 정한 것이니 그대가 마땅히 건심할 것은 아니다. 또 북방정벌은 이미 정해진 일인데 그대들은 알지 못하고서 말하는 것인가? 빌린 말을 관청에서 몰수하는 것은 국법인데 그대가 옳지 못하다고 하니 법사의 말이 아니다. 난신에 연좌된 사람이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려고 하니 힘을 다하여 적에게 나아가 싸운다면 한 명으로서 세 명을 대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이미 그 죄의 경중을 나누어 정벌에 따라가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법사에서 말하는 말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한 일을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김영수가 다시 아뢰기를 북방정부를 의논에 정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한량과 첩산만 뽑아 보내는데 이들은 본디 군사가 아니므로
군장과 전말을 창종 안에 갖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민간에 말을 가진 사람이 적으니 비록 그 대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군사로 멀리 오랑캐의 경계에 가서 만일 패전을 당한다면 나라의 근심이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아리였을 뿐입니다. 빌린 말을 관청에서 몰수하는 것은 신등이 국법이 있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난한 군사가 그 말이 몰수되었는데도 그 대가를 보상하게 된다면 그 민망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는 까닭으로 또한 이를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첩의 자손과 한량 등을 그대가 정벌에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첩의 자손도 등도 모두 사족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빌린 말을 관청에서 몰수하는 것은 경국대전에 기대된 까닭으로 윤호하지 아니한다. 북방정벌의 일은 그대들이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다는 비난을 면하려고 말하는 것이니 그대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다고 일컬어치지는 못한다. 뒤에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정탕이와 싸르기라. 어제 이른바 아랫바 군량이 넉넉지 못하니 마땅히 북방정벌을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한 것은 윤호를 받지 못했으니 3번 생각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북방정벌의 일은 비록 큰 승리를 얻더라도 그대들은 반드시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기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그대들은 또한 반드시 세차게 뛰면서 이를 말할 것이다. 지금의 형세가 이미 이와 같으니 내가 혼자 결단하여 큰일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일찍이 변경을 진압하여 다스린 대신과 조중에 있는 여러 재상들과 더불어 의논에 정하여 일을 한 것이니 절대로 중지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대는 물러가서 성패를 기다리고 있으라 하였다. 정탁이 다시 아뢰기를 북방정벌의 거사는 폐해가 진실로 만단이나 되므로 지금 비록 이미 구비하더라도 이로써 변경을 방비하면 될 것이니 중지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병조의 전교하기를 경군을 가려뽑아 화수기를 시험할 때 거짓으로 못하는 채 하면서 피하기를 도만 충천이 허금은 곤장 100대를 집행한 후 창주로 귀양 보내고 한량 최승남은 곤장 100대를 집행한 후 벽단에 귀양 보내며 추라치 권 계산은 곤장 100대를 집행한 후 조산보로 귀양 보내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기 경차관 여승감, 경상도 경차관 김헌, 충청도 경차관 한만손, 전라도 경차관 신기우, 강원도 경차관 김건에게 하사하기를 여러도의 군사들이 정벌에 따르기를 싫어하고 꺼려서 시험에 뽑을 때 혹은 거짓으로 활수를 쏘지 못하는 채 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로 뇌물을 써서 면하기를 구하기도 하니 경찰관당이 스스로 강의한 사람이 아니면 혹 사정을 써서 진퇴시키는 일이 있어 재능이 없는 사람이 채용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탈락되니 모름지기 힘써 사실대로 가려 뽑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지금 군사들이 정벌에 따르기를 꺼려서 변장과 만호의 군관이 되기를 구하며 변장들도 또한 그 청을 따르게 되므로 외람되게 스스로 바라는 사람이 있게 되니 북방정벌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는 물고하여 상중에 있는 사람이 외에는 자정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4권 성종 22년 6월 13일 모 첫 번째 기사. 명하에 난신에 연조된 사람이 정벌에 따라가서 스스로 속죄하는 것의 편부를 의논하기 아니 심해가 의논하기라. 난역의 죄는 보통 사면에서는 용서하지 않는 바이니 경솔이 사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조된 사람도 죄가 경중이 있으니 혹시 죄가 가볍고 횟수가 오래된 사람이 종군하여 나아가 공이 있으면 사로에 통하도록 허가하는 것도 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홍웅, 이급의 노사신, 이철견, 이격돈, 선거는 의논하기라. 난신의 자손들은 사음부의 아랫바에 의가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라. 난신의 친자식은 그만이겠지만 손자에 이르러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는 것은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고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난신의 자손들은 법률로서 말한다면 끝내 사로에 통하게 할 수가 없겠지만 만약 굴령으로 논한다면 모두 탐호하고 우매하며 국법을 범한 무리들도 모두 사역하여 그 효과를 거두어야만 할 것이니
상과에 구애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 죄명이 매우 무거워서 끝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제한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무죄가 월등하게 뛰어나서 한 명이 1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도원수로 하여금 시기에 임하여 개품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난신의 자손들에게 공을 세우게 하는 일은 대간이 이미 적당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경등의 의논도 또한 이와 같은데, 대전 난신의 자손들은 죄명이 매우 무거워서 경솔히 용서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나라에 큰일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을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또 죄도 경중이 있으니 만약 친자식이라면 그만이겠지만 그 조카와 아우 및 연좌된 사람의 자손들은 진실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또 무죄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3명이 3명을 대적할 만한 사람은 그들로 하여금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윤필창 등이 아뢰기를, 난신은 죄가 종사에 관계되니 그 자손은 진실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조카나 아우 및 연좌된 사람의 자손들은 마땅히 그들 중에 사납고 용맹스러운 사람을 가려 뽑아 그들에게 공을 세우도록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난신의 조카나 아우 및 연좌된 사람의 자손들은 그들로 하여금 사유를 바쳐 스스로 고하도록 하고 그 죄의 경중을 나누어 제주를 시험하여 뽑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